우리 잠시만 솔직해져 볼까? 혹시 누군가와 정말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웃고 이야기를 공유하는 와중에 상대방이 아주 미묘하게 한 반쯤 뒤로 물러서는 걸 느낀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어쩌면 상대의 미소가 평소보다 조금 더 경직되거나 살짝 어색해지는 건 어떠세요? 물론 대놓고 말하진 않죠. 그 누구도 다가와서 저기 입에서 냄새가 좀 나네요 라고 말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느끼죠. 대화가 평소보다 조금 빨리 마무리되는 방식에서 상대가 살짝 고개를 돌리는 그 찰나에서 그걸 알아챕니다. 그리고 그 기분, 정말 끔찍하죠. 그 불쾌한 느낌이 계속 머릿속에 남습니다. 일단 혹시 내 입냄새 때문인가? 라는 의심의 씨앗이 한번 심어지고 나면 우리는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부터는 입을 열 때마다 스스로를 검열하게 되죠. 자신도 모르게 숨을 참거나 입을 반쯤 가리고 말하거나 아니면 혹시라도 누가 눈치챌까 봐 쉴 새 없이 사탕을 입에 넣습니다. 참 외로운 싸움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입냄새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걸 감각순응이라고 하는데요. 자신의 냄새에 너무나 익숙해진 나머지 내가 그 정보를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정작 본인은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며 지내는데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아채고 거리를 두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건 너무나 민감하고 말하기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그냥 모른 척 거리를 둡니다. 배우자에게도, 자식들에게도, 심지어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털어놓기 어려운 이야기죠. 그래서 저기 혹시 입냄새 관리 좀 해보는 게 어때? 라는 간단한 말 대신 그들은 그저 천천히 예의 바르게 뒤로 물러설 뿐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듣는 조언은 뭔가요? 아, 양치질을 더 자주 해보세요. 더 강력한 가글을 쓰셔야죠. 자, 이 껌이라도 씹으세요.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이 모든 걸 다 해보신 분이 얼마나 많으신가요? 하루에 3번, 4번씩 칫솔질을 하고 잇몸에서 피가 날 정도로 치실질을 합니다. 세균을 99.9% 죽여준다는 그 강력하고 입안이 얼얼할 정도로 매운 파란색 가글액도 사용하죠. 그리고 아마 그 흙과는 기껏해야 20분 정도 갈 겁니다. 그러고 나면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 키키하고 시큼한 냄새가 다시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하죠. 정말 답답한 노릇이죠. 저는 지난 20여 년간 건강 전문가로서 바로 이 지긋지긋한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과 함께 씨름해 왔습니다. 그리고 매주 이런 하소연을 듣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안 써본 치약이 없어. 모든 종류의 가글을 다 써봤고 시키는 건 다 하고 있는데 애 냄새가 항상 다시 돌아오는 걸까요?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처럼 들린다면 지금부터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더러워서 그런 것도 절대 아닙니다. 이 모든 노력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이것이 단순히 표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건 여러분 입안의 전체 생태계, 즉 좋은 세균과 나쁜 세균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쓰는 치약, 사탕, 가글은 그저 문제를 가리는 것뿐입니다. 마치 대청소가 시급한 방에 방향제를 뿌려대는 것과 똑같죠. 그건 해결책이 아니라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여기 진실이 있습니다. 입냄새는 썩는 냄새나 오래된 음식물 찌꺼기 냄새가 아닙니다. 그건 바로 세균이 숨을 쉬는 냄새입니다. 여러분의 혀, 잇몸 주머니, 그리고 치아 사이의 미세한 틈에 살고 있는 수십억 마리의 보이지 않는 미생물들이 내뿜는 악취가스인 거죠. 그리고 이 나쁜 세균들이 한번 그곳에 자신들의 외세, 즉 바이오필름, 세균막을 구축하고 나면 우리가 평범하게 하는 양치질이나 일반 치약으로는 거의 흠집도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벅벅 문지르고 닦아내도 잠시 상쾌했다가 1시간만 지나면 냄새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어떤 성분을 하나 알려드린다면 어떠시겠어요?
아주 특별한 천연 성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치약에 이 성분을 단 한 방울만 섞어서 양치한다면 단 이틀에서 사흘 만에 입냄새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만약 제 환자들 중 가장 심각했던 분들, 수년을 고생했던 분들이 이 방법으로 단 일주일 만에 입냄새가 거의 완전히 사라졌다고 한다면요. 그들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끔찍하고 끈적끈적한 아침 입냄새에서 해방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목구멍 깊은 곳, 혹은 이장에서 올라오는 것 같던 그 시큼한 냄새까지도 서서히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장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방법이 효과가 있는 이유, 이것이 또 다른 가면이 아니라 진짜 해결책인 이유는 이 성분이 나쁜 박테리아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곰팡이, 진균까지 박멸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두가 놓치고 있는 핵심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해결책인 이유입니다. 입냄새뿐만 아니라 만성적인 잇몸염증, 입마름증, 그리고 혀에 두껍게 끼는 하얗고 끈적한 백태까지 동시에 개선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압니다. 너무 좋아서 오히려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이 성분은 이미 의사들과 과학자들 사이에서 지구상 가장 강력한 천연 살균제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기도 하죠. 그러니 만약 여러분이 아무리 양치질을 하고 치실질을 해도 냄새가 계속 다시 올라오는 분이라면, 혹은 입안이 늘 마르고 끈적끈적하며 불편한 분이라면, 또는 거울을 볼 때마다 혀에 하얗게 낀 백태가 거슬리는 분이라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정보가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만약 가족 중에 이 문제로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댓글로 그분의 연령대나 증상을 남겨주시면 저도 궁금하게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러분은 평소에 치약만 쓰시는지 아니면 무언가를 추가해서 쓰시는지도 알려주세요. 자, 준비되셨나요? 이제 진짜 원인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입안에 얼마나 많은 세균이 살고 있는지 아시나요? 입안은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입니다. 무려 700종이 넘는 세균이, 그것도 수십억 마리 이상 살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무해합니다. 하지만 그중 몇몇 특정 종들은 우리가 먹고 남긴 미세한 음식물 찌꺼기와 단백질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먹어치우면서 일종의 방귀 같은 노폐물을 배출하죠. 이 노폐물이 바로 악취가스입니다. 가장 주된 범인은 벌프 황화수소 벌프라고 불립니다. 이 물질은 썩은 달걀에서 나는 끔찍한 유황 냄새와 정확히 동일한 화학 물질입니다. 혹시 혀 뒤쪽에 하얗게 낀 끈적하고 러끄운 백태를 보신 적 있으시죠? 그건 그냥 때가 아닙니다. 그건 바로 이 세균들의 벌프 둥지 벌프입니다. 이 세균들이 숨어서 수백만 마리로 번식하고 악취를 뿜어내는 보호막이자 요새인 거죠. 이들이 번성할수록 냄새는 널리 퍼져나갑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그럴까요? 단 하나의 이유, 바로 침, 타액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침을 우리 몸에 내장된 24시간 작동하는 자동 세척 시스템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침은 천연 살균제입니다. 세균을 씻어내고 산, 애시드를 중화시키며 입안을 깨끗하게 유지하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침샘은 자연스럽게 약해지고 침 분비량이 줄어듭니다. 입안이 마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입안이 마르면 그곳은 세균의 천국이 됩니다. 마치 성문의 수비가 완전히 사라진 것과 같습니다. 나쁜 세균들이 그야말로 활개를 치고 다니는 거죠. 이것이 악순환을 만듭니다. 입이 더 마르기 때문에 세균이 더 활발하게 번식합니다. 이 세균이 번식할수록 혀의 백태는 더 두꺼워집니다. 세균과 백태가 심해질수록 잇몸은 염증으로 붓고 약해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입냄새는 점점 더 강하고 지독해집니다. 이때 민트 향이 나는 알코올 기반 가글액으로 이 냄새를 덮으려고 해봤자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실 알코올 성분의 가글은 입안을 더욱 건조하게 만들어서
장기적으로는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균의 근원을 죽인 게 아니라 그저 잠시 동안 민트향 가면을 씌운 것뿐이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퍼즐의 잃어버린 조각을 기억하시나요? 범인은 박테리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벌프 곰팡이 벌프에 대해서도 걱정해야 합니다. 특히 벌프 칸디다 벌프라고 불리는 흠오균이 과다 증식하는 경우 구강 아구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혀에 하얗게 끼는 막, 입안이 붉어지고 화끈거리는 느낌. 이게 종종 곰팡이 과다 증식의 신호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매일 쓰는 일반 치약은 이 곰팡이를 죽이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완벽하게 양치질을 하고 새하얀 치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토록 지독하고 시큼하고 사라지지 않는 입냄새로 고통받는지에 대한 핵심 이유입니다. 그들은 완전히 잘못된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 썩은 달걀 냄새를 풍기는 박테리아와 끈질기게 죽지 않는 곰팡이를 동시에 제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찾은 해결책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했습니다. 이건 처방약이 아닙니다. 비싸고 화려한 가글액도 아닙니다. 이것은 두 녀석을 동시에 죽일 수 있는 강력한 항균 화합물을 지닌 천연 성분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그 한 방울이죠. 그 비밀은 바로 벌프 티트리 오일, 벌프입니다. 자, 지금 무슨 생각하시는지 압니다. 티트리 오일이요. 그거 여드름이나 피부 트러블에 바르는 거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은 이 티트리 오일이 여러분의 구강 건강에 얼마나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지입니다. 티트리 오일은 호주에서 자생하는 티트리 나무의 잎에서 추출한 천연 에센셜 오일입니다. 수세기 동안 호주 원주민들은 이 나뭇잎을 으깨서 감염된 상처에 붙이거나 잎을 끓인 물로 입안을 헹궈 구내염이나 감염을 치료했습니다. 그들은 이 치유의 나무가 얼마나 강력한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오늘날 과학은 그 이유를 압니다. 티트리 오일에는 벌프 테르피넨 -4올, 터피닌 -4ol, 벌프이라는 강력한 활성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화합물은 그야말로 힘이 장사입니다. 이 성분은 박테리아의 보호세포벽을 문자 그대로 공격해서 녹아버립니다. 마치 강력한 세제가 완고한 기름때 얼룩을 녹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세균의 방어막을 무너뜨리고 무력화시키며 더 이상 증식하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죠.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오일의 곰팡이에 대한 강력한 효과입니다. 그 칸디다 곰팡이, 하얀 백태와 입마름, 그리고 그 러끄운 시큼한 냄새를 유발하는 지독하게 죽이기 힘든 그 곰팡이 말입니다. 티트리 오일은 이 곰팡이를 직접 공격해서 몇 시간 안에 박멸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이 방법이 그토록 효과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냄새를 가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입안 환경 전체를 벌프 정화 벌프하고 벌프 리세트 벌프 하는 겁니다. 제 임상 경험에 따르면 이 방법을 시작한 환자들은 단 2-3일 만에 혀의 백태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을 첫 번째로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세균의 둥지가 사라지자 우리 몸 본연의 침이 다시 돌기 시작합니다. 입안이 마르지 않으니 세균들이 숨을 곳이 사라지는 거죠. 게다가 과학적 연구들은 티트리 오일이 그 썩은 달걀 냄새를 유발하는 황화수소 화합물을 80% 이상 억제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단 한 방울이 박테리아, 곰팡이, 그리고 악취라는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겁니다. 복잡하게 들리지만 방법은 이보다 더 간단할 수 없습니다. 티트리 오일을 여러분 입안의 나쁜 놈들을 소탕하는 새로운 경찰관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걸 마시거나 삼키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 평소 사용하시는 만큼의 치약을 칫솔에 짭니다. 이 티트리 오일 방을 들고 치약 위에 벌프 단 한 방울 벌프을 떨어뜨립니다. 3. 그게 다입니다. 이제 평소처럼 양치질을 하세요. 혀 뒤쪽, 입천장, 그리고 잇몸 라인을 따라 구석구석 닦아주세요.
치약 거품이 완벽한 운반체 역할을 해서 그 강력한 활성 성분을 입안 모든 틈새로 퍼뜨릴 겁니다. 박테리아와 곰팡이는 즉각적으로 약화되기 시작할 겁니다. 저는 이 방법을 하루에 2번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번, 밤새 증식한 세균들을 깨끗이 청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1번, 하루 동안 쌓인 찌꺼기들을 정리하고 입안을 깨끗하고 보호된 상태로 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제 가장 크고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선생님, 오일인데 그거 안전한가요?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하니 잘 들으세요. 이건 절대로 삼키는 것이 아닙니다. Do not SWOW. 티트리 오일은 고농축 상태에서는 강력한 자극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그리고 거듭해서 강조하는 규칙은 바로 벌프 단 한 방울 벌프입니다. 치약 거품에 희석된 단 한 방울은 이 용도로 사용하기에 완벽하게 안전합니다. 양치질이 끝나면 반드시 입안을 물로 깨끗하게 여러 번 헹궈내고 전부 뱉어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무 티트리 오일이나 사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100% 순수, PURE 등급, 테라피 등급, 세러피틱 그레이 또는 벌프 식용 등급, 푸드 그레이, 벌프의 티트리 오일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시중에서 아로마 테라피용, 방향제용, 혹은 향수용으로 싸게 파는 오일들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제품들은 종종 다른 캐리어 오일과 희석되어 있거나 입안에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될 합성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말 그대로 향수를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반드시 라벨에 100% 순수라고 적혀 있고 가급적 식용 등급 또는 구강용으로 인증받은 브랜드를 찾으셔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00% 호주산 오일을 추천합니다. 작은 병 하나가 조금 더 비쌀 수는 있지만 워낙 고농축이라 한 병이면 1년은 좋게 쓰실 겁니다. 효과를 더욱 높이고 싶으시다고 양치질을 하고 깨끗이 헹궈낸 다음 작은 컵에 미지근한 물을 반쯤 채우세요. 그리고 거기에 티트리 오일 한 방울을 떨어뜨립니다. 그 물로 30초간 입안을 헹구고 가글 하세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삼키지 말고 전부 뱉어내세요. 이걸 하루에 2번, 단 일주일만 해보세요. 저는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냄새 80%는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의 입안은 지금껏 느껴본 적 없는 깨끗함을 느낄 것이고 혀는 다시 분홍빛을 띠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신감, 그 자신감이 다시 샘솟기 시작할 겁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듣는 가장 기분 좋은 피드백은 아주 간단합니다. 선생님, 아침에 일어났는데 입냄새가 안 나요. 바로 그때 여러분은 이 방법이 진짜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건 단지 입냄새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한 방울은 잇몸의 염증을 진정시키고 입 마름증에도 도움을 줍니다. 잇몸이 붓고 아프거나 혀가 따끔거리는 분들에게 이 한 방울은 놀라운 위안을 줄 겁니다. 이건 그야말로 자연이 준 리셋 버튼입니다. 하지만 제발 잠깐만요. 아직 영상을 끄지 마세요. 아무리 좋고 아무리 천연 성분이라도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이 안전수칙을 지키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한 방울이 좋다면 5방울은 더 좋겠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더 많이 쓴다고 더 좋은 게 아닙니다. 더 자극적일 뿐입니다. 한 방울이 규칙입니다. 더 많이 쓴다고 효과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 자극만 강해집니다. 가글을 할 때도 물 한 컵에 한 방울입니다. 절대 2방울 넣지 마세요. 가글하고 반드시 뱉으세요. 그리고 나서 깨끗한 물로 입안을 한 번 더 헹궈주세요. 이건 섭취하는 게 아니라 바르고 헹궈내는 용도입니다. 또한 완전히 마른 입안에 바로 사용하는 것은 피하세요. 자극이 더 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항상 치약과 함께 사용하거나 물에 희석해서 사용하세요. 만약 잇몸이 아주 약하거나 입안에 상처, 구내염, 가 있는 분이라면
처음에는 하루에 한 번, 저녁만 사용해보면서 상태를 지켜보세요. 적응이 되면 하루 2번으로 늘리시면 됩니다. 혹시 틀니나 임플란트를 사용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이건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겁니다. 틀니는 곰팡이와 세균의 온상입니다. 밤에 틀니를 세척해서 보관하는 컵에 티트리 오일 한 방울을 떨어뜨려 주세요. 틀니가 완벽하게 소독될 겁니다. 다만 금속 부분이 변색될 수 있으니 너무 오래 10에서 15분 이상 담가두지는 마시고 가볍게 헹구는 용도로만 사용하세요. 보관 방법. 햇빛과 공기는 이 오일의 적입니다. 햇빛은 활성 성분을 파괴합니다. 반드시 서늘하고 어두운 곳, 약장이나 서랍 안에 보관하시고 뚜껑은 반드시 꽉 닫아두세요. 그리고 저희 어르신들께서 항상 물어보십니다. 내가 혈압약, 당뇨약 먹는데 이거 써도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이건 삼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몸속으로 흡수되어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다만 입안이 예민하시다면 천천히 조심스럽게 시작하시고 절대 삼키지만 마세요. 처음 3일은 적응 기간입니다. 그 후에는 아침, 저녁 2번이면 완벽합니다. 여기 벌프 마지막 프로팁 벌프를 하나 드릴게요. 양치질을 한 후에 그 거품을 바로 뱉지 말고 입안에 10초만 더 머금고 계셔보세요. 딱 10초입니다. 그 성분들이 일할 시간을 주는 거죠. 이게 다입니다. 특별한 기계도 비싼 처방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치약, 그리고 강력한 한 방울이면 됩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냄새가 다시 돌아온다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냄새가 다시 돌아오는 걸까요? 왜냐하면 입냄새는 벌프 생활습관의 신호등 벌프이기 때문입니다. 티트리 오일이 해결책이라면 여러분의 일상습관은 그 결과를 유지하는 힘입니다. 1. 입냄새를 잡는 가장 쉽고 싼 방법은 물을 자주 마시는 겁니다. 입냄새의 70%는 입 마름에서 옵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집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커피만 마시고 물은 한 잔도 안 마시는 분들이 많죠. 그러면 입이 마르고 세균들은 파티를 납니다. 물을 입안의 청소부라고 생각하세요. 커피 한 잔 마셨으면 물 한 잔, 양치질하고 나서 물 한 모금. 이건 필수입니다. 이 커피와 흡연, 저는 현실주의자입니다. 커피를 끊으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카페인은 입안을 건조하게 만듭니다. 커피 한 잔당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하지만 흡연은, 이건 좀 단호하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흡연은 입냄새에 있어 단연코 최악입니다. 타르와 니코틴이 혀와 잇몸에 끈적한 막을 코팅하고 혈관을 수축시켜 잇몸 질환을 악화시킵니다. 담배를 피우신다면 남들보다 2배는 더 관리하셔야 합니다. 3. 입호흡, 구강호흡 이건 아주 교활한 범인입니다. 만약 입을 벌리고 주무신다면 아침에 지독한 입냄새가 나는 건 당연합니다. 8시간 내내 입안을 사막처럼 말렸으니까. 입으로 숨쉬는 사람은 코로 숨쉬는 사람보다 입냄새가 2배 이상 심합니다. 아침에 입이 바짝 말라 있다면 밤에 입 호흡 방지 테이프를 붙이고 자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4. 식단, 마늘, 양파는 다들 아시죠? 하지만 진짜 범인은 설탕과 밀가루입니다. 왜냐고? 세균들은 설탕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들의 슈퍼푸드죠. 단 음식이나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을수록 여러분은 말 그대로 적군에게 식량을 보급하는 셈입니다. 식사 마무리는 달콤한 디저트 대신 물 한 잔으로 하세요. 5. 혀 닦기, 백태 제거. 입냄새의 절반 이상은 혀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도 혀를 제대로 닦지 않죠. 간단한 혀 클리너를 샀거나 부드러운 칫솔을 이용하세요. 부드럽게 하셔야 합니다. 혀는 아주 예민하거든요. 뒤에서 앞으로 딱 한두 번만 쓸어내리면 됩니다. 그런 다음 티트리 오일로 양치해보세요. 효과가 2배가 될 겁니다. 캔버스를 깨끗이 닦아야 약효가 잘 받겠죠? 6. 수면과 스트레스. 우리 몸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침 분비가 줄어들고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피곤하면 입냄새 난다는 말, 정말 사실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구나. 여러분은 이 문제를 정말 진지하게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입니다. 정말 멋지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저의 보너스 파워 유저 팁을 공개하겠습니다. 팁 1. 소금물 파워 가글. 소금이 훌륭한 소독제인 건 다들 아시죠?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소금 반 티스푼, 그리고 티트리 오일 한 방울을 넣으세요. 이 조합은 정말 강력합니다. 소금이 살균하고 티트리 오일이 곰팡이를 죽입니다. 팁 2. 오일 풀링 하이브리드. 이건 고급자용입니다. 칫솔에 치약, 티트리 오일 한 방울, 그리고 코코넛 오일을 아주 조금, 콩알 반쪽만큼 묻혀보세요. 코코넛 오일이냐고. 코코넛 오일 자체도 항균성이 있지만 무엇보다 잇몸을 진정시키고 보호해줍니다. 이 두 가지 오일이 만나면 끈적한 세균막, 바이오필름을 녹이는 힘이 배가 됩니다. 마치 뜨거운 물과 세제가 기름때를 녹이는 것처럼 너. 팁 3. 부비동, 코, 스팀. 이건 마지막, 스파, SPA 같은 팁입니다. 작은 그릇에 뜨거운 김이 나는 물을 붓고 티트리 오일 한 방울을 떨어뜨리세요. 수건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그냥 숨을 쉬세요. 그 증기를 입과 코로 1분간 들이마셔 보세요. 입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코안, 부비동과 입안이 동시에 정화되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코골이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진행자가 따뜻하게 웃으며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실 입냄새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이 내 삶을 통제하기 시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 때, 그때가 바로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이건 단순히 외모나 청결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과의 별표 관계 별표의 문제입니다. 이건 종신형이 아닙니다. 해결책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딱 5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밤 당장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치약 한 줄, 물 한 컵, 그리고 티트리 오일 단 한 방울.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하루를,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건 정말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만약 여러분만의 비밀 비법이 있거나 혹은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써보시고 효과를 보셨다면 꼭 댓글로 그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그 경험담 하나가 지금 절박한 누군가에게는 이 방법을 시도해볼 수 있는 큰 희망과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